우리 나이에 이렇게 큰 아들이 있다고? 알만하다. 혼자 키우느라 외롭지 않아? 외로우면 내 연락처 줄까? 옛 친구끼리 가끔 만나도 좋잖아. 노골적인 시선이 몸을 훑었습니다. 불쾌한 시선과 말에 깔린 의도를 감지한 이정희의 얼굴이 굳어졌죠. 이정희의 등줄기로 소름이 돋았어요. 그녀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조카야, 그리고 개인적인 질문은 사양하겠소. 이정희의 단호한 대답에도 장윤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오늘 면회는 안 돼. 그리고 다음번엔 미리 나한테 연락해. 그래야 편해 좀 봐줄지 고려해 볼게. 이정희는 이런 상황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면회실 한쪽에 설치된 CCTV를 발견한 순간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죠. 사랑하는 조카를 면회하기 위해 정성껏 준비한 불고기와 갈치조림을 손에 든 채 찾아갔지만 성희롱과 함께 부당하게 면회를 거절당한 여성의 숨겨진 정체, 그녀가 어떻게 CCTV 영상 한 편을 장거로 권력 남용의 고리를 끊어내 정의를 실현할 수 있었는지, 한 통의 전화로 시작된 통쾌한 정의의 행진, 사연의 빛, 오늘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나요? 꼭 한번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 따뜻한 기적이 찾아올 거예요. 길고 음습했던 장마가 끝나고 가을 햇살이 부대 담벼락을 넘어 들어오는 8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정의 중령은 가방 속에 정성스레 준비한 불고기와 갈치조림, 반찬통을 넣으며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가다듬었죠. 30대 중반의 나이가 무색하게 탄탄한 체격과 날카로운 눈빛은 특수부대 UDT 특임대의 면모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승민아, 오늘은 꼭 만나자. 거실 탁자 위에 놓인 조카의 사진을 바라보며 이정희는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19살이 된 조카 한승민은 강원도 최전방 부대에서 첩군 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입대한 조카가 항상 걱정되었지만 오늘만큼은 직접 안부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손편지를 쓰며 이정희의 눈가에 작은 주름이 잡혔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조카에게라는 글귀를 적으며 가슴 한편이 뭉클해졌어요. 18살 때부터 혼자 키워온 조카였기에 더욱 애틋한 마음이 컸습니다. 부모님 대신 어린 승민을 키워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졸업식 날 환하게 웃던 승민의 모습, 입대 날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했던 기억들이 차례로 떠올랐습니다. 이모, 오늘 면회 허락 안 해주면 어떡하죠? 아침 일찍 걸려온 조카의 전화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최전방 부대는 면회가 까다로웠고 승민의 부대는 특히 엄격하기로 소문이 자자했죠. 하지만 이정희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걱정 마, 오늘은 내가 직접 보여주겠어. 이정희는 조카를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가족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찾아가는 면회객을 거부할 군인은 없을 거야. 넌 충분히 잘하고 있고 이모는 내가 자랑스럽단다. 오늘만큼은 자신의 직업을 밝히지 않기로 했죠. 그저 평범한 이모로서 조카를 만나고 싶었던 겁니다. 자동차에 오르며 이정희는 백미러를 통해 한 번 더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단정하고 깔끔한 민간인 옷차림으로 조카를 만날 준비는 완벽했죠. 특수부대 출신임을 알 수 있는 모든 흔적은 지워버렸습니다. 목에 걸린 군인 신분증도 서랍에 넣어두었어요. 오늘만큼은 그저 승민이의 평범한 이모였습니다. 강원도로 향하는 국도는 한적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울창한 산림과 투명한 하늘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어요. 하지만 부대가 가까워질수록 이정희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마치 뭔가 일이 벌어질 것만 같은 예감이었죠. 괜히 불안해하지 말자. 승민이만 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잔잔한 가요를 들으며 이정희는 마음을 달랬죠. 2시간여의 운전 끝에 드디어 강원도 철원의 최전방 부대 정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철조망 너머로 보이는 군부대는 세상과 단절된 듯한 분위기를 풍겼어요. 이곳에서 승민이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늘색 유행기와 태극기가 나란히 펄럭이는 모습을 보며 이정희는 조카를 생각했어요. 아직 19살의 어린 나이에 이곳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을 승민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동시에 조카가 잘 지내고 있을지 마음 한구석이 조마조마했어요. 요즘 자주 들려오는 군대 내 괴롭힘 소식에 밤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내가 너무 걱정을 많이 하는 건지도 몰라. 이정희는 부대 정문 앞에 차를 세우고 신분증을 준비했습니다. 벌써부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마치 자신이 훈련받던 시절로 돌아간 듯한 긴장감이 몰려왔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평정을 찾으려 애썼죠. 서울에서 오신 이정희님 맞으십니까? 정문 경계 병사가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이정희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네, 면회 신청했습니다. 한승민 이병 면회 왔어요. 병사는 명단을 확인하고 이정희를 면회실로 안내했습니다. 면회실로 가는 길, 이정희는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낯익은 풍경이었죠. 오랫동안 군 생활을 했던 그녀에게 이곳의 모든 것은 마치 집과도 같았지만 오늘만큼은 그저 평범한 민간인 이모의 모습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이곳에서 자신의 직업이 알려지면 복잡해질 일들이 눈앞에 그려졌어요. 면회실 앞에 도착해 문을 열자 뜻밖의 인물이 서 있었어요. 이정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윤호? 마주선 사람은 고교 동창 장윤호 대위였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알아본 순간 이정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18회 전의 기억이 스치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장윤호는 여전히 그 시절의 오만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어이, 정희? 세상에, 여기서 만나다니. 면회 왔어? 장윤호의 목소리엔 거만함이 가득했습니다. 군복의 계급장을 으스대며 그는 이정희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어요. 마치 자신의 영역에 들어온 하찮은 방문객을 대하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이정희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조카 보러 왔습니다. 그 외엔 신경 쓰지 마세요. 이정희와 장윤호의 어색한 대면은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면회실 안으로 들어서며 이정희는 조카 승민을 찾기 위해 주변을 둘러보았죠. 하지만 승민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장윤호가 팔짱을 끼고 그녀 앞에 우뚝 서 있었어요.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면회객은 따로 대기실에서 기다려. 장윤호의 말투는 고압적이었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그는 늘 잘난 체하는 성격이었지만 지금의 모습은 더욱 심해진 듯 했어요. 군복 위의 계급장이 그에게 권력을 부여한 듯 했습니다. 조카 면회 시간 맞아서 온 겁니다. 한승민 이병 어디 있나요? 이정희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지만 가슴속에선 불안감이 커져갔어요. 왠지 모를 예감이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죠. 장윤호는 서류철을 들춰보며 느릿느릿 대답했습니다. 승민이? 아, 한승민. 그 녀석? 오늘 면회 승인 안 났어. 규정상 안 되는군. 이정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미 면회 승인받고 왔는데요. 내가 이 면회실 담당이야. 내 승인 없인 아무도 못 만나. 특히 최전방 근무자는 더 그래. 오늘 특별 훈련 중이라 면회 불가야. 장윤호의 말에는
어떤 숨겨진 의도가 느껴졌어요. 그의 입가의 감도는 작은 미소는 마치 이 상황을 즐기는 듯 했습니다. 이정희는 입술을 꽉 깨물었죠.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 깊게 심호흡했습니다. 제가 알기론 오늘 특별 훈련 없다고 했습니다. 조카가 직접 그렇게 얘기했고요. 이정희의 말에 장윤호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넌 민간인이 맞지? 군 내부 사정을 어떻게 알아? 그리고 내 부대 일에 간섭하지 마. 여긴 내 관할이야. 그의 말투는 점점 더 무례해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몇몇 여군들이 불편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정희는 그들의 표정에서 뭔가를 읽어냈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이 처음이 아니라는 듯한 표정이었죠. 면회 신청서 다시 확인해 주시겠어요? 분명히 승인됐다고 연락받았는데. 이정희가 정중하게 요청하자 장윤호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래, 한 번 더 봐줄게. 그런데 별 소용 없을 거야. 서류를 뒤적이던 장윤호가 갑자기 이정희를 향해 몸을 기울였어요. 불쾌할 정도로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우리 나이에 이렇게 큰 아들이 있다고? 알만하다. 혼자 키우느라 외롭지 않아? 장윤호의 시선이 이정희의 몸을 훑었습니다. 불쾌한 시선에 이정희의 등줄기로 소름이 돋았어요. 그녀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조카야, 그리고 개인적인 질문은 사양하겠어. 이정희의 단호한 대답에도 장윤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외로우면 내 연락처 줄까? 옛 친구끼리 가끔 만나도 좋잖아. 그의 목소리에 깔린 의도를 감지한 이정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주변의 여군들이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피했어요. 이정희는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죠. 이런 상황이 이곳에서 자주 벌어지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때 면회실 한쪽에 설치된 CCTV가 눈에 들어왔어요. 이정희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장윤호의 모든 언행이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또한 주변의 병사들도 이 상황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장 대위님, 저는 그저 조카를 만나러 왔을 뿐입니다. 면회가 불가능하다면 정확한 사유와 함께 서면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정희의 차분한 요구에 장윤호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뭐, 서면? 너 지금 나한테 명령하는 거야? 아닙니다. 단지 규정에 따라 요청하는 겁니다. 이정희의 말에 장윤호가 서류철을 탁자에 내려쳤어요. 소리에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여기서 규정은 내가 정해. 오늘 면회는 안 돼. 그리고 다음번엔 미리 나한테 연락해. 그래야 편에 좀 봐줄지 고려해 볼게. 장윤호가 명함 한 장을 이정희에게 건넸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은근한 암시가 담겨 있었어요. 이정희는 그 명함을 받아들지 않고 그대로 서 있었죠. 조카에게 제가 왔다는 소식이라도 전해주시겠어요? 그것도 안 돼. 훈련 중이니까. 다음에 와. 장윤호의 단호한 거절에 이정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어요. 조카를 만나지 못한 실망감과 장윤호의 무례함에 가슴이 답답했지만 그녀는 차분히 돌아설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정희의 가방에서 편지 한 장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승민에게 쓴 손편지였습니다. 이정희가 주워들기 전에 장윤호가 먼저 집어들었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조카에게. 감동적이네. 장윤호가 비웃듯 편지를 흔들었습니다. 이정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거 개인 물건입니다. 돌려주세요. 장윤호는 여전히 거만한 미소를 지으며 편지를 내밀었어요. 이정희가 받아들려는 순간 그가 손을 살짝 움직여 편지가 창가로 날아갔습니다. 열린 창문을 통해 편지가 바람에 휘날리는 것을 이정희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바라봤죠. 어머, 실수였어. 미안해. 장윤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라곤
전혀 없었습니다. 이정희는 창밖으로 사라진 편지를 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녀의 눈에는 분노가 일렁였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요. 다음에 오겠습니다. 이정희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단단한 결의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 상황을 그대로 두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부대를 나서는 이정희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조카를 만나지 못한 실망감보다 장윤호의 행동이 그녀의 마음에 분노의 씨앗을 심었어요. 차에 오른 그녀는 핸들을 꽉 잡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이대로 돌아갈 수 없다고. 이건 단순한 면회 거부가 아니야. 이정희는 백미러를 통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UDT 특임대 중령으로서의 본능이 깨어나고 있었어요. 장윤호의 행동은 단순한 오만함을 넘어 권력 남용이었고 성희롱에 가까웠습니다. 게다가 그가 다른 여군들에게도 비슷한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컸죠. 이정희는 차를 부대 근처 작은 카페로 몰았습니다. 차분히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카페 구석자리에 앉아 핫초코를 주문한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조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승민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모, 어디세요? 면회실에 안 오셨다고 하던데. 승민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묻어났습니다. 이정희는 순간 모든 진실을 말하려다가 마음을 바꿨죠. 조카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승민아, 이모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서 못 갔어. 미안해. 거짓말이 입에서 술술 나왔습니다. 이정희는 승민이 이 상황에 휘말리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최전방에서 근무하는 조카에게 불필요한 걱정을 안겨주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괜찮으세요? 많이 아프신 거예요? 승민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이정희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내며 대답했어요. 별거 아니야.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다음에 꼭 갈게. 그보다 너는 어때? 부대 생활은 괜찮니?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정희는 그 침묵에서 무언가를 느꼈어요. 뭔가 말하고 싶지만 망설이는 기색이었죠. 괜찮아요. 그냥 요즘 좀 힘들어요. 승민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이정희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어요. 승민이가 힘들다는 것은 분명 뭔가 문제가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무슨 일 있어? 솔직하게 말해봐. 이정희가 부드럽게 물었지만 승민은 말을 돌렸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훈련이 힘든 것뿐이에요. 이모, 정말 괜찮으시죠? 이정희는 조카의 말투에서 뭔가 숨기는 기색을 느꼈지만 더 캐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부대 상황에 대해 자연스럽게 물었어요. 그래, 이모 괜찮아. 근데 승민아, 혹시 부대에서 면회 관련해서 CCTV나 기록 같은 것도 남나? 갑작스러운 질문에 승민이 잠시 당황한 듯 했습니다. 네. 면회실에 CCTV 있긴 해요. 왜요? 그냥 궁금해서. 군대도 많이 달라졌구나 싶어서. 이정희는 가볍게 대화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계획이 그려지고 있었어요. CCTV 기록을 확보한다면 장윤호의 행동에 대한 증거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이모, 다음에는 꼭 오세요. 보고 싶어요. 승민의 말에 이정희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조카를 만나지 못한 미안함과 동시에 장윤호에 대한 분노가 그녀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 다음엔 꼭 갈게. 걱정하지 마. 통화를 마친 후 이정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노트북을 꺼내 부대의 규정과 지침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특수부대 출신의 경험을 살려
그녀는 장윤호의 행동이 명백한 규정 위반임을 확인했습니다. 면회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없었고 성희롱적 발언은 군 내부 지침 위반이었죠. 증거를 확보해야겠어. 이정희는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자신이 겪은 일뿐 아니라 장윤호가 다른 여군들에게도 비슷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었죠.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UDT 특임대의 훈련과 경험을 살려 증거를 모으고 이 상황을 바로잡겠다는 결심이 섰어요. 카페를 나와 차에 오른 이정희는 부대 근처에서 잠시 머물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부대 주변을 살피며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장윤호의 행동 패턴, 부대의 규정, 그리고 CCTV 기록 요청 방법까지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권력으로 사람을 괴롭히는 친구, 이제 대가를 보여줄 차례. 이정희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이모, 증거 확보가 가능할까요? 마치 승민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 했습니다. 이정희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죠. 대대장에게 바로 알리면 끝이야. 그녀의 다음 행동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장윤호와 같은 사람들이 군대 내에서 권력을 남용하고 무고한 이들을 괴롭히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어요. 이것은 단순히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부대 내 모든 군인들의 문제였습니다. 이정희는 결심했습니다. 이 일을 끝까지 파헤치고 장윤호의 부당한 행동에 제동을 걸겠다고. 그것이 UDT 특임대 중령으로서 그리고 승민의 이모로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부대 담벼락을 물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정희의 눈빛은 그 노을만큼이나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어요. 어둑해진 저녁, 이정희는 조용한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적막한 공간이 그녀를 맞이했어요. 평소 같았으면 조카와 함께 나눌 대화를 상상하며 즐거워했을 텐데 오늘은 모든 것이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냉장고에 준비해둔 불고기와 갈치조림을 넣으며 이정희는 날카로운 시선으로 주방을 훑어보았어요. 절차를 밟을 시간이군. 거실 소파에 자세를 반드시 하고 앉은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들었습니다. 승민에게서 온 문자가 있었어요. 이모, 정말 괜찮으세요? 걱정돼요. 다음 면회일은 한 달 뒤인데. 메시지를 읽는 이정희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조카를 걱정시키지 않으려 전술적 판단을 내렸지만 그것이 승민에게 불필요한 걱정을 안겨준 것 같았죠. 그녀는 화면을 응시하다 간결한 답장을 보냈습니다. 걱정 마, 이모는 멀쩡해.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훈련에 집중해. 문자를 보낸 후 이정희는 등을 곧게 펴고 생각에 잠겼어요. 오늘 있었던 일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장윤호의 오만한 태도, 여군들의 불편한 표정, 그리고 조카의 힘든 목소리까지. 상황 파악 완료. 이제 행동이 필요하다. 이정희는 즉각 자리에서 일어나 노트북을 켰습니다. 군 내부 규정과 지침을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했어요. 면회 거부에 대한 명확한 지침, 성희롱 관련 규정, 권력 남용에 관한 조항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명백했어요. 장윤호의 행동은 여러 규정을 위반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정희는 일찍 출근했습니다. 군복을 완벽하게 차려입고 UDT 특임대 사무실로 향했어요.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흔들림이 없었고 눈빛은 강철처럼 단단했습니다. 동료들도 그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경직된 자세로 인사를 건넸죠. 중령님, 특별 임무가 있으십니까? 선임 부사관의 질문에 이정희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내부 보안 문제입니다. 보고서 작성 후 공유하겠습니다. 자신의 책상에 앉은 이정희는
군사적 정확성으로 최전방 부대 연락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승민이 있는 부대의 대대장 연락처가 필요했어요. 군 내부 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정보를 확보했죠. 이정희는 전화기를 들고 작전을 수행하듯 행동했습니다. 임무 개시. 그녀는 조카에 대한 개인적 우려보다 군 내부의 규율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책임에 초점을 맞췄어요. 장윤호의 행동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었고, 특히 그가 다른 여군들에게도 비슷한 행동을 하고 있다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결심을 굳힌 이정희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연결음 끝에 대대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대대 박민호 대대장입니다. 서울 UDT 특임대 이정희 중령입니다. 보안 사안 관련 보고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대대장이 대답했습니다. 중령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정희는 군사보고서를 전달하듯 명료하고 간결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 장윤호 대위의 행동, 그리고 부대 내 여군들의 반응까지. 그녀는 군인으로서의 전문성과 통찰력으로 객관적인 사실만을 전달했어요. 중대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즉시 조사가 필요하겠습니다. 대대장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이정희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CCTV 기록과 면회 기록 확인을 요청합니다. 추가로 여군 인력에 대한 상황 점검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대장은 즉각 응답했습니다. 중령님 지시대로 조치하겠습니다. 군사경찰과 감사팀을 즉시 투입하겠습니다. 이정희의 표정은 변함없이 단호했습니다. 상황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추가 자료 요청 시 즉시 제공하겠습니다. 철저한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정희는 군사적 예의를 갖춰 통화를 마쳤습니다. 전화를 내려놓은 후에도 그녀의 자세는 흐트러짐이 없었어요. 첫 단계가 성공적으로 실행되었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시간이었습니다. 오후 이정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승민이었어요. 이정희는 즉각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승민아, 상황 보고해. 이모, 부대에 갑자기 군사경찰이 왔어요. 장 대위님이 지휘부로 호출됐고 모든 여군들도 면담 중이에요. 무슨 상황인지 아세요? 승민의 목소리에는 혼란스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정희는 전략적으로 정보를 제한하기로 판단했어요. 정확한 정보는 없다. 명령 개통을 통해 진행되는 일이니 너는 정상적으로 임무에 집중해. 하지만 이모, 이게 어제 면회와 관련 있는 건가요? 이정희는 전술적 판단을 내렸습니다. 조카에게 불필요한 정보는 주지 않는 것이 최선이었어요. 현 상황은 기밀사항이다. 결과가 나오면 알려주마. 지금은 임무에 충실하게. 통화를 마친 후 이정희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대대장이었어요. 이정희 중령님, CCTV 분석 완료했습니다. 중령님의 보고대로 장 대위의 부적절한 행위가 모두 확인됐습니다. 추가로 다수 여군들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유사 사례가 상당 기간 지속되어 온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정희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녀의 판단이 정확했음이 입증된 순간이었어요. 징계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장 대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대대장의 말에 이정희는 군사적 예의를 갖춰 응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확신에 찼어요. 신속한 조치에 감사드립니다. 규정에 따른 엄중한 처리를 기대하겠습니다. 통화를 마친 이정희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 감정이 아닌 군 지휘관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한 것이었습니다. 권력 남용과 부당한 행위는 군 기강을 흐트러뜨리는 요소였고 그것을 바로잡는 것이 그녀의 책임이었죠. 임무 완수.
이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물어가는 햇살이 그녀의 강인한 이목구비를 비추었어요. 특수부대 중령다운 결단력과 책임감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녀의 모습은 진정한 리더십의 표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정희는 부대 내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조금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군복의 모든 주름까지 완벽하게 정돈된 모습으로 그녀는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이메일함을 열자 대대 박민호 대대장의 보안 메일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장윤호 대위에 대한 조사 결과 보고서입니다. 열람 후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정희는 곧바로 첨부 파일을 열었습니다. 보고서는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CCTV 분석 결과, 면회 기록, 여군들의 진술서까지 모든 증거가 명백했습니다. 장윤호는 단순히 면회 규정을 어긴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권력을 남용하고 여군들에게 성희롱적 발언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어요. 한 여군은 대위님의 불필요한 신체 접촉과 부적절한 발언이 수개월간 지속되었습니다라고 진술했고, 또 다른 여군은 보복이 두려워 말하지 못했습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정의의 시간이 왔군. 이정희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눈빛은 강철보다 단단했습니다. 단지 냉철한 분석가처럼 모든 정보를 처리했어요. 그녀는 신속하게 확인 메일을 보낸 후 다음 단계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특수부대에서 수년간 작전을 수행해온 경험이 이번 상황에서도 빛을 발했죠. 모든 변수를 고려한 후 최적의 행동 방침을 결정하는 그녀의 사고방식은 기계처럼 정확했습니다. 오전 중에 이정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대대장이었어요. 중령님, 징계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장대위에 대한 처분이 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정희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처분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장대위는 즉시 보직해임되었습니다. 추가로 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함께 후방부대로 전출 조치했습니다. 징계 기록은 인사 파일에 영구 보존될 예정입니다. 이정희는 만족스러운 결과에도 표정 변화 없이 응답했습니다.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신속한 대응에 감사드립니다. 통화를 마친 후 이정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빗방울이 유리창에 부딪히는 소리가 사무실을 채웠습니다. 그녀는 UDT 특임대 훈련 시절을 떠올렸어요. 폭풍우 속에서도 임무를 완수해야 했던 그날들처럼 오늘의 상황도 완벽하게 처리했습니다. 30m 높이의 절벽에서 거친 바다로 뛰어들며 느꼈던 그 결단력이 지금 이 순간에도 그녀의 내면을 지배하고 있었죠. 오후에 이정희는 조카 승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2번의 신호음 후 승민이 받았어요. 이모, 무슨 일이세요? 이정희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변했습니다. 조카에게만큼은 그녀의 강인함 속에 숨겨진 따뜻함이 드러났어요. 승민아, 이모가 너한테 말해줄 일이 있어. 지금 얘기해도 괜찮을까? 승민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어요. 네, 괜찮아요. 무슨 일이세요? 이정희는 이제 조카에게 진실을 말할 때가 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내용은 명확했어요. 승민아, 지난번 면회 때 있었던 일을 말해줄게. 사실 이모가 내 부대에 갔었어. 하지만 면회를 거부당했어. 그녀는 부드러운 어조로 상황을 설명했어요. 장윤호와의 만남, 면회 거부, 그리고 그 이후의 조치까지. 승민은 충격에 빠진 듯 했습니다. 이모가 그런 일을 당하셨다고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이정희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우리 승민이 걱정할까봐 그랬지. 이모는 괜찮아. 이제 모든 일이 해결됐으니
너는 너의 임무에만 집중하면 돼. 승민의 목소리에 감동이 묻어났어요. 이모, 저를 위해 그런 일을 하셨다니. 이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모가 항상 널 지키고 있잖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승민이를 지켜줄 거야. 이모는 내가 너무 자랑스러워. 통화를 마친 후 이정희의 표정이 다시 단호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된 CCTV 영상 분석 자료를 다시 한번 점검했어요. 모든 증거가 완벽했어요. 영상 속에서 장윤호가 여군에게 부적절하게 가까이 다가서는 장면, 면회 신청서를 고의로 무시하는 장면, 이정희의 편지를 의도적으로 창밖으로 날리는 장면까지 모든 것이 명확히 포착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군사적 훈련과 경험이 이번 상황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녁, 이정희는 아파트로 복귀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조용한 공간이 그녀를 맞이했어요. 하지만 이전과 달리 이제 그 공간은 승리 후의 고요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냉장고에서 지난번 준비했던 불고기와 갈치조림을 꺼내 간단히 저녁을 차렸어요. 식사를 하며 이정희는 오늘의 일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고교 시절 장윤호와의 인연, 그리고 오늘의 사건까지 모든 것이 인과관계 속에 존재했어요. 권력과 친분으로 사람을 괴롭히면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걸 보여주었군. 이정희는 담담하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정의를 실현한 군인으로서의 자부심이 깃들어 있었어요. 식사를 마친 후 이정희는 노트북을 켜고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앞으로의 예방 대책까지 포함시켰어요. 특수부대 출신답게 완벽주의적 성향으로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마치 정밀한 무기를 다루듯 움직였고 화면에는 군사적 정확성으로 가득 찬 문서가 완성되어 갔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이정희는 마지막 문장을 입력하고 보고서를 저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이 마치 그녀의 승리를 축하하는 듯 했어요. 그녀는 노트북을 닫고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절대적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군. 이정희의 얼굴에 강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임무 완수의 기쁨이 아니라 바로 세워진 정의에 대한 경이었죠. 그녀의 눈빛은 밤하늘의 별처럼 차갑고 단단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정의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이정희는 승민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어요. 우리 승민아, 이모가 약속한 대로 다음 면회일에 꼭 만나자. 이모는 널 항상 응원하고 있어. 사랑한다, 우리 조카. 그녀의 메시지에는 군인의 단호함 대신 이모로서의 따뜻한 애정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이정희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오늘의 전투는 승리로 끝났고 내일의 임무를 위해 완벽한 휴식이 필요했습니다. 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며 이정희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스쳐 지나갔어요. 그것은 전장을 정복한 전사의 단호한 미소이자 사랑하는 조카를 지켜낸 이모의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바다의 거친 파도와 최전방의 위험을 모두 이겨낸 UDT 특임대 중령의 위엄이 그녀의 모든 존재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이틀 후 이정희는 주말을 맞아 조금은 여유로운 아침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거실을 따뜻하게 채웠어요. 그녀는 드물게 군복 대신 편안한 티셔츠와 면바지 차림으로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쉽게 보여주지 않는 여유로움이 묻어났죠. 승민이가 좋아하던 갈비찜이었지. 이정희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식재료를 손질했습니다.
UDT 특임대에서 단련된 손놀림으로 칼을 다루는 모습은 마치 예술가의 그것과 같았어요. 정확하고 효율적이면서도 섬세했습니다. 조카를 위한 요리를 준비하는 동안 그녀의 얼굴은 평소의 날카로운 인상과는 다른 부드러움을 띠었어요. 냉장고 문을 열자 지난번 면회를 위해 준비했던 불고기와 갈치조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정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면회가 거부되었던 그날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정리되었다는 생각에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죠. 휴대폰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손을 닦은 이정희가 휴대폰을 들어보니 승민이었어요. 그녀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우리 승민이 잘 지내고 있니? 조카에게만큼은 그녀의 목소리에서 따뜻함이 넘쳤습니다. 특수부대 중령의 위엄보다는 조카를 사랑하는 이모의 모습이 드러났어요. 이모, 정말 대단하세요. 부대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승민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정희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말해줄래? 장 대위가 갑자기 사라지고 새로운 대위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부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군들도 훨씬 편안해 보이고 면회 규정도 바뀌었대요. 이모 덕분이라고 다들 그러는데 진짜 그런 거예요? 이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냥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올바른 것들을 돌려놓은 것뿐이야. 우리 승민이 요즘은 어때? 군 생활은 좀 나아졌어? 네, 훨씬 좋아졌어요. 이제 훈련도 제대로 된 방식으로 하고 모두가 규칙을 지키고 있어요. 이모, 정말 감사해요. 승민의 진심 어린 말에 이정희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진정한 평화를 느꼈어요. 내 조카가 행복하다니 이모도 기쁘구나. 다음 면회일에 꼭 갈게. 그때 보자, 알았지? 통화를 마친 후 이정희는 요리를 계속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여유와 평화로움이 그녀를 감쌌어요. 특수부대 중령의 냉철함 뒤에 숨겨져 있던 따뜻한 인간미가 이 순간만큼은 자연스럽게 드러났습니다. 오후 이정희는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박민호 대대장에게서 온 이메일이 있었어요. 제목은 부대 내 문화개선 프로그램 실시 보고였습니다. 그녀는 이메일을 열어 내용을 확인했어요. 이정혜 중령님의 지적사항을 바탕으로 부대 내 문화개선 프로그램을 시행하였습니다. 모든 간부들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 교육을 강화하였으며 면회 규정을 명확히 정비하였습니다. 장윤호 대위의 사례를 교훈 삼아 권력 남용 방지를 위한 체계적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중령님의 통찰력과 결단력에 감사드립니다. 이정희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의 행동이 단순히 한 사람을 징계하는 것을 넘어 부대 전체의 문화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이 뿌듯했어요. 저녁이 되자 이정희는 베란다에 나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밤하늘을 수놓고 있었어요.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군인으로서 그리고 이모로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해냈다는 만족감이 가슴을 채웠죠. 왜 아무 말 안 하셨어요? 갑자기 승민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이정희는 생각에 잠겼어요. 처음에 조카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불필요한 걱정을 주지 않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자신만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기 때문일까요? 걱정할까봐 숨겼지. 이제 바로잡을 시간이다. 그녀는 자신에게 중얼거렸습니다. 승민을 위한 갈비찜이 끓고 있는 주방으로 돌아온 이정희는 다시 요리에 집중했어요. 다음 면회일에는 이 갈비찜을 가져가 조카와 함께 나눠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이정희의 생각은 과거로 향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장윤호와 나눴던 대화, UDT 특임대에 지원하기로 한 결정, 그리고 어린 승민을 혼자 키우기로 한 날까지 모든 선택이 지금의 그녀를 만들었습니다. 선택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기지. 이정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군인다운 단호함과 이모로서의 따뜻함이 공존하고 있었어요. 둘 사이의 균형이 그녀를 더욱 강인하게 만들었습니다. 요리를 마친 이정희는 갈비찜을 작은 용기에 나눠 담았습니다. 하나는 내일 승민에게 부치기 위한 것이었고, 나머지는 자신의 저녁 식사였어요. 식탁에 앉아 음식을 먹으며 그녀는 다시 한번 최근의 일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우연은 없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지. 이정희는 철학적인 생각에 잠겼습니다. 장윤호와의 만남, 면회 거부,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일들이 어쩌면 필연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건이 없었다면 부대 내 여군들이 겪고 있던 문제는 계속 묻혀 있었을 테니까요. 식사를 마친 후 이정희는 승민에게 작은 편지를 썼습니다. 손편지였어요. 지난번에 창밖으로 날아간 편지를 대신하는 것이었죠. 자랑스러운 우리 조카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정의와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힘이 약한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용기를 가져라. 항상 내가 자랑스럽고 내 곁에 있을게. 사랑하는 이모가. 편지를 봉투에 넣으며 이정희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내일이면 이 편지와 갈비찜이 승민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밤하늘의 별들이 더욱 밝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별이나 권력보다 중요한 건 마음과 사랑을 지키는 거지. 이정희는 승민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을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임무가 기다리고 있지만 오늘 밤만큼은 조카를 생각하는 평범한 이모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싶었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 이정희는 마지막으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승민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었어요. 이모, 정말 감사해요. 이모 덕분에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다음 면회일이 기다려져요. 사랑해요. 이정희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어요. 오늘 밤의 꿈은 평화로울 것입니다. 정의가 실현된 세계에서의 평온한 꿈. 이정희의 부대 사무실은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대형 작전 계획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고 그녀는 핵심 지휘관으로서 모든 준비를 점검해야 했어요. 군복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이정희는 회의실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며 자연스레 군인다운 위엄을 내뿜었습니다. 중령님, 긴급 전화입니다. 부사관이 급히 다가왔습니다. 이정희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전화를 받았어요. 강원도 최전방 부대 박민호 대대장이었습니다. 이정희 중령님, 알려드릴 소식이 있습니다. 대대장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 있었어요. 이정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장윤호 전 대위가 상급기관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부당 징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예상했던 상황이었지만 생각보다 빠른 대응이었어요. 증거는 명백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정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특수부대 훈련을 받은 경험이 이런 상황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장전 대위가 인맥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상급 장교들에게 연락하여 압력을 넣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대대장의 말에 이정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상황은 단순한 개인적 갈등을 넘어 군 내부의 권력 다툼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었어요. 증거를 다시 한번 확보해 두십시오.
CCTV 기록과 모든 진술서를 백업해 두시고 군사경찰 보고서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정희는 작전을 지휘하듯 명확하게 지시했습니다. 그녀의 음성에는 군 지휘관다운 냉철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이미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장전 대위 쪽에서 중령님을 개인적 감정으로 보고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개인적 감정이라.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녀는 결단력 있게 말했습니다. 완전한 진실을 공개할 시간입니다. 모든 증거와 진술을 공개 심사 요청하겠습니다. 대대장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묻어났어요. 정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정의는 햇빛 아래에서 가장 밝게 빛납니다. 제 개인적 감정이 아닌 명백한 규정 위반과 권력 남용에 대한 정당한 조치였음을 증명할 것입니다. 이정희는 흔들림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결단력은 UDT 특임대에서 가장 어려운 임무를 수행했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알겠습니다. 필요한 모든 자료를 준비해 두겠습니다. 통화를 마친 이정희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었습니다. 이제 더 큰 전투가 시작될 것임을 예감했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이정희는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자신의 자리로 향했어요. 그녀의 표정에서는 어떤 동요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작전 계획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정희는 전문적인 태도로 회의를 이끌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녀가 방금 전에 개인적인 위기 상황을 맞았다는 것을 알아챌 수 없었어요. 그것이 특수부대 지휘관의 능력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냉정함을 유지하는 것.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온 이정희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녀는 모든 증거 자료를 다시 한번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CCTV 영상, 여군들의 진술서, 면회 기록, 군사경찰 보고서까지 모든 것이 명백했습니다. 오후 이정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승민이었어요. 그녀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부드러워졌습니다. 승민아, 무슨 일이니? 이정희의 목소리는 조카에게만큼은 따뜻했습니다. 아무리 냉철한 군 지휘관이라도 사랑하는 조카 앞에서는 그저 다정한 이모였어요. 이모, 혹시 장대위 일로 무슨 문제 생겼어요? 부대에 소문이 돌고 있어요. 이정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조카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지만 이제는 모든 진실을 공유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어요. 그래, 작은 문제가 있어. 하지만 우리 승민이가 걱정할 일은 아니야. 이모가 다 해결할 거니까. 승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모 때문에 제가 피해를 받는 건 아닌지 걱정돼요. 이모가 저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이정희의 목소리가 더욱 부드러워졌습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 이건 이모의 임무야. 불의를 바로잡는 것은 군인으로서의 책임이기도 해. 우리 승민이는 자기 임무에만 충실하면 돼. 이모를 믿어줄래? 승민의 목소리가 조금 안정되었어요. 네, 이모를 믿어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네. 그럼 우리 승민이가 이모 걱정해주니 더 힘이 나는걸. 다음 면회 때 꼭 만나자, 알았지? 통화를 마친 이정희의 표정이 다시 단호해졌습니다. 그녀는 컴퓨터 앞에 앉아 공식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적 감정이 아닌 군 규정과 윤리에 따른 정당한 조치였음을 증명하기 위해서였죠. 권력과 친분으로 사람을 괴롭히면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걸 보여주겠습니다. 이정희는 결연한 의지로 보고서 마지막에 이 문장을 적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강철처럼 단단했어요. 그날 밤 상급 지휘부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이정희의 조치에 대한 공식 심사가 이틀 후 열리게 된다는 통보였어요. 이정희는 평온한 표정으로 이 소식을 받아들였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정희는 간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모든 가능성을 예상하고 대비책을 마련해 두었어요. 특수부대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정희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증거 자료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브리핑 자료를 준비했어요. 동료들이 하나둘 사무실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중령님, 지금 군사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장전 대위 관련 추가 진술이 확보되었다고 합니다. 부사관이 보고했습니다. 이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료를 즉시 요청하겠습니다. 그녀는 신속하게 군사경찰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새로운 진술은 장윤호가 다른 부대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일으켰다는 내용이었어요. 이는 이정희의 조치가 개인적 감정이 아닌 정당한 것이었음을 더욱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증거였습니다. 심사일이 다가오자 이정희는 더욱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중요한 작전을 앞둔 것처럼 모든 세부 사항을 점검했어요. 증거자료, 진술서, 규정집, 그리고 자신의 브리핑 내용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심사 당일 이정희는 완벽한 군복 차림으로 지휘부 회의실에 입장했습니다. 그곳에는 여러 명의 상급 장교들이 앉아 있었어요. 장윤호도 한쪽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오만함이 묻어났지만 눈빛에는 불안감도 보였습니다. 이정희 중령, 장윤호 전 대위의 징계 조치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장이 선언했습니다. 이정희는 단호한 표정으로 앞으로 나섰어요. 먼저 모든 증거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녀는 차분하게 모든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CCTV 영상이 재생되었고 여군들의 진술이 낭독되었으며 군사경찰의 보고서가 검토되었어요. 장윤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장전 대위의 행동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며 권력 남용입니다. 이는 군 기강을 흐트러뜨리는 중대한 사안으로 개인적 감정이 아닌 군인으로서의 책임감에 따른 조치였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정희의 목소리는 강인하고 단호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장중령. 장윤호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제 완전히 창백해졌어요. 모든 증거 앞에서 그는 무력해 보였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잠시 의논한 후 의장이 결론을 발표했습니다. 이정희 중령의 조치는 정당했음을 인정합니다. 장윤호 전 대위의 이해 제기는 기각되며 원래의 징계 조치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정희는 평온한 표정으로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승리감도 드러나지 않았어요. 단지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만족감만이 그녀의 내면을 채웠습니다. 하늘의 심판이 내려졌군. 이정희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녀는 강인한 눈빛으로 앞을 바라보았어요. 또 다른 임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면회일에는 꼭 승민을 만나러 가야 했죠. 한 달 후, 이정희는 다시 강원도로 향하는 길에 올랐습니다. 오늘은 승민의 면회일이었어요. 차 트렁크에는 정성스레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불고기, 갈비찜, 그리고 승민이 좋아하는 과일까지. 이번에는 아무도 그녀의 면회를 막을 수 없을 거였죠.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을 바라보며 이정희는 지난 한 달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장윤호 사건 이후 군 내부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성희롱 예방 교육이 강화되었고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행동이 군 문화 개선의 작은 시발점이 된 것이었죠. 세상은 한 사람의 용기로 변할 수 있어. 이정희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자부심이 깃들어 있었어요. UDT 특임대 중령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이모로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해냈다는 만족감이었습니다. 부대 정문에 도착한 이정희는 이전과 다른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경계 병사들의 태도가 더욱 예의 바르고 체계적이었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신분증을 제출했습니다. UDT 특임대 이정희 중령입니다. 한승민 일병 면회 왔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직위를 당당하게 밝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었어요. 네, 중령님. 면회실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경계 병사가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정희는 자신감 있는 걸음으로 면회실을 향했어요. 한 달 전 이곳에서 장윤호와 마주쳤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제 그것은 과거의 일일 뿐이었습니다. 면회실 문을 열자 승민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정희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한 달 사이 승민은 더 듬직해 보였습니다. 군복이 몸에 더 잘 맞는 것 같았고 얼굴은 더 단단해졌죠. 이모. 승민이 달려와 이정희를 껴안았습니다. 그 순간 이정희는 더 이상 UDT 특임대 중령이 아닌 그저 조카를 사랑하는 평범한 이모였어요. 우리 승민이 잘 지냈니? 많이 컸네. 이정희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조카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사랑과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이모 덕분에 너무 잘 지내고 있어요. 부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승민의 목소리에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그는 이정희에게 부대 생활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지휘관에 대한 이야기, 개선된 훈련 방식, 그리고 더욱 화목해진 부대원들의 관계까지. 이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조카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행동이 단순히 개인적인 만족을 넘어 많은 이들의 삶을 개선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어요. 이모가 준비한 음식 먹어볼래?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이야. 이정희는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승민의 눈이 반짝였어요. 와, 이모 갈비찜. 진짜 오랜만이에요. 그들은 함께 음식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면회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얀 눈송이들이 창가에 쌓이며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었습니다. 이모, 진짜 슈퍼히어로네요. 승민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이정희는 의아한 표정으로 조카를 바라보았어요. 무슨 뜻이니? 장대위 같은 사람을 혼자서 맞서고 부대 전체를 바꾸셨잖아요. 영화 속 히어로처럼요. 이정희는 부드럽게 웃으며 승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모는 그저 옳은 일을 했을 뿐이야. 그게 진짜 영웅의 모습이란다. 화려한 능력이나 특별한 힘이 아니라 옳은 일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용기야. 승민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습니다. 저도 이모처럼 되고 싶어요. 너는 이미 충분히 훌륭해.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란다. 이정희의 말에 승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새로운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별이나 권력보다 중요한 건 마음과 사랑을 지키는 거란다. 이정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창밖으로 내리는 눈이 두 사람의 대화에 평화로운 배경을 제공했어요. 앞으로 저도 더 노력할게요. 이모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될래요. 승민의 진심 어린 말에 이정희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녀는 조카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그래, 서로 지켜주자. 이정희가 손을 내밀자 승민은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면회실은 따뜻한 사랑과 믿음으로 가득 찼어요. 창밖의 차가운 겨울 바람도 이들의 단단한 유대를 흔들 수 없었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나갈 무렵 이정희는 승민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손편지와 함께 작은 상자였어요. 이게 뭐예요? 승민이 궁금해하며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나침반이 들어 있었어요. 언제나 올바른 방향을 찾아갈 수 있도록. 힘들 때마다 이 나침반을 보며 내 마음의 방향을 찾길 바란다. 이정희의 말에 승민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나침반을 꼭 쥐었어요. 고마워요, 이모. 정말 소중히 간직할게요. 헤어질 시간이 되자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이정희는 승민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다음에 또 올게. 그때까지 건강하게 지내. 네, 이모도 건강하세요. 사랑해요. 이정희는 부대를 떠나며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이 하얀 눈으로 덮이는 모습은 마치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 그녀의 얼굴에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귀갓길, 이정희는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잔잔한 음악이 차 안을 채웠어요. 그녀는 오늘의 만남을 되새기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민호 대대장이었어요. 중령님, 면회는 잘 다녀오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장전 대위권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중령님의 용기 덕분에 부대 문화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정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옳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앞으로도 더 나은 군 문화를 위해 함께 노력했으면 합니다. 통화를 마친 후 이정희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었습니다. 인생의 모든 경험이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UDT 특임대 훈련의 고통, 고교 시절 장윤호와의 기억, 그리고 승민을 키우며 겪었던 모든 순간들. 이 모든 것이 그녀를 더 강하고 현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서울 아파트에 도착한 이정희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여기까지 따라온 것처럼 서울에도 하얀 눈송이들이 내리고 있었어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지. 이정희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통찰력이 담겨 있었어요. 삶의 모든 순간이 다음 순간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이정희는 미래를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수많은 도전과 시련이 있겠지만 그녀는 준비되어 있었어요. UDT 특임대 중령으로서, 그리고 사랑하는 조카의 이모로서. 눈이 그치면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겠지. 이정희의 얼굴에 희망찬 미소가 번졌습니다. 창밖의 눈송이들이 그녀의 결의를 축복하듯 더욱 환하게 빛났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한,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희망의 눈이었습니다. 1년 후 꽃잎이 화사하게 피어오른 4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정희는 서울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따스한 햇살을 만끽하고 있었어요. 군복 대신 단정한 블라우스와 슬랙스 차림이었지만 그녀의 당당한 자세와 날카로운 눈빛에서는 여전히 군인의 위엄이 느껴졌습니다. 장윤호 사건 이후 그녀는 특수작전 사령부 소장으로 영예롭게 진급했죠. 최전선에서 정의를 실현한 여성 지휘관의 상징으로 군 내부에서 큰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저녁을 앞둔 승민이 마지막 휴가를 나와 이모를 만나기로 한 날이었죠. 이정희는 벚꽃잎이 흩날리는 강변의 풍경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장윤호와의 대면, 면회 거부, 그리고 그 후 이어진 정의 실현의 과정까지. 이제 그 모든 일은
군 내부 교육 자료의 한 사례로 다뤄지고 있었어요. 권력 남용과 성희롱 방지를 위한 지휘관의 책임이라는 주제로 말이죠. 소장님, 멀리서 들려오는 반가운 목소리에 이정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군복 차림의 승민이 활짝 웃으며 달려오고 있었어요. 1년 사이 그는 완전히 성인 남성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어깨는 더 넓어졌고 얼굴은 책임감 있는 청년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죠. 특히 눈빛에서는 이정희를 닮은 단호함과 의지가 엿보였습니다. 이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승민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두 사람은 따뜻하게 포옹했어요. 군인의 딱딱한 형식을 넘어 그들은 그저 서로를 사랑하는 이모와 조카였습니다. 벚꽃잎이 두 사람 주위로 흩날렸고 한강의 물결은 평화롭게 흘렀어요. 이정희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자랑스러움과 애정이 가득했죠. 벤치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 사이로 봄바람이 살랑 불었습니다. 이정희는 준비해온 도시락을 펼쳤어요. 갈비찜, 불고기, 그리고 승민이 좋아하는 과일까지. 1년 전 부대 면회실에서 나눴던 그 음식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넓은 하늘 아래에서 더 자유롭게 그 음식을 나눠 먹을 수 있었죠. 소장님이라는 호칭이 아직도 어색해요. 저한텐 언제나 이모인데. 승민의 말에 이정희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소장 진급은 그녀에게 큰 영예였지만 그보다 더 값진 것은 조카의 사랑이었어요. 군 생활 17년 동안 그녀는 수많은 작전과 임무를 수행했지만 가장 보람찬 임무는 승민을 키워낸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그녀의 진정한 성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정희는 조카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이며 깊은 애정이 담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특수작전 사령부에 앉아 있어도 내 앞에선 그저 이모일 뿐이야. 내 심장은 언제나 내 이모로 뛰고 있단다. 진급 계급장보다 내가 건네주는 이모라는 호칭이 내겐 더 소중해. 그녀의 목소리에는 조카를 향한 한없는 사랑이 묻어났습니다. 17년 군 생활 동안 직급과 계급에 따른 호칭에 익숙해졌지만 승민에게서 들려오는 이모라는 단어에는 그 어떤 군사적 칭호도 비할 수 없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이정희는 군인이기 전에 한 사람의 이모였고 그것이 그녀의 가장 큰 자랑이었습니다. 승민은 잠시 한강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손에는 이정희가 선물했던 나침반이 쥐어져 있었어요. 1년 동안 그는 그 나침반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어려운 순간마다 그것을 보며 자신의 방향을 찾았던 거죠. 마침내 그가 고개를 들어 이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이모, 결심했어요. 저녁 후에 UDT 특임대에 지원하려고요. 승민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마음속 깊은 곳에 담아두었던 생각을 이어갔습니다. 지난해 이모가 보여주신 모습이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어요. 권력이란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 써야 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언제나 그렇게 행동하는 이모를 보며 제 미래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었어요. 저도 이모처럼 진짜 용기 있는 지휘관이 되고 싶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마치 이정희의 눈빛을 그대로 물려받은 듯 했죠. 그것은 단순한 열정이나 일시적 감정이 아닌 깊이 고민하고 성찰한 끝에 내린 진정한 결심이었습니다. 승민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무게가 실려 있었고 이정희는 그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정희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녀는 조카의 결정이 자랑스러웠어요. 동시에 특수부대의 위험한 임무들을 잘 알기에 약간의 걱정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승민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그는 충분히 강하고 현명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마음속에는 정의와 용기가 깃들어 있었어요. 이정희는 깊은 호흡을 하고 조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UDT 특임대의 길은 결코 쉽지 않아. 내가 걸어온 길이기에 그 험난함을 누구보다 잘 알지. 끝없는 훈련과 시험, 때로는 생명을 건 임무까지. 하지만 내가 진정으로 원한다면 이모는 내 선택을 온전히 지지할게. 다만 한 가지 기억했으면 해. 진정한 용기는 단순히 위험에 맞서는 것이 아니라 옳은 일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거야. 장윤호 사건처럼 말이야. 때로는 총알보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더 큰 용기가 필요하단다. 이정희의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을 통해 얻은 깊은 통찰이었고 승민에게 전하는 가장 소중한 유산이었습니다. 그녀의 음성에는 단호함과 따뜻함이 공존했고 눈빛에는 무한한 신뢰와 응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수작전 사령부 소장의 위엄과 사랑하는 이모의 따뜻함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순간이었습니다. 햇살이 두 사람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었습니다. 이정희는 물결 위에 반짝이는 햇빛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녀의 가슴에는 평화로움이 가득했습니다. 지난 1년간 그녀의 삶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소장 진급은 물론 군 내 여성 지휘관 역량 강화 프로그램 책임자로 임명되어 더 넓은 영역에서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녀의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승민은 이모의 말을 깊이 새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모가 그날 보여준 용기가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장대위 같은 사람이 계속 부대를 장악했다면 저희 같은 일반 병사들은 계속 부당한 대우를 받았겠죠. 하지만 이모 한 사람의 용기로 모든 게 바뀌었어요. 부대 분위기도 교육 시스템도 무엇보다 저 자신의 가치관까지도요. 이모는 말씀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정의를 보여주셨어요. 그게 저에게는 가장 큰 가르침이었습니다. 승민의 목소리에는 감동과 존경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고 말 하나하나에는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이정희를 향한 그의 마음은 단순한 혈연적 사랑을 넘어 인생의 멘토에 대한 깊은 존경과 닮아 있었습니다. 승민에게 이정희는 단순한 이모가 아닌 삶의 방향을 제시해준 등대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정희는 조카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모든 선택과 결정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어요. 장윤호와의 대면에서 그녀가 보여준 용기는 단지 개인적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옳은 일을 위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지금 승민에게 나아가 군 조직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두 사람을 따스하게 감쌌습니다. 그들 주변으로 벚꽃잎이 흩날렸고 한강의 물결은 미래를 향해 끊임없이 흘러갔어요. 이정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군 본부에서 온 연락이었습니다. 그녀는 승민에게 양해를 구하고 전화를 받았어요. 이정희 소장입니다. 소장님,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장윤호 전 대위 사건을 계기로 만든 권력 남용 방지 시스템이 정군 표준 모델로 채택되었습니다. 소장님의 지휘 사례가 교범에 실리게 됩니다. 이정희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건 제 개인의 공이 아닙니다.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낸 모든 분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통화를 마친 이정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리더십의 의미인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이룬 성과를 인정하고 나누는 것. 그녀는 이 깨달음을 승민에게도 전하고 싶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구나. 내 이모의 사례가 군 교범에 실린대. 이정희는 겸손하게 말했지만 승민의 눈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그는 이모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모의 용기가 이제 다른 군인들에게도 배움이 되는군요. 한 사람의 행동이 세상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니 정말 놀라워요. 군대에 입대하기 전에는 몰랐어요. 그저 명령에 복종하고 주어진 일을 하는 곳이라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이모를 통해 배웠습니다. 진정한 군인이란 단순히 명령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정의와 원칙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내야 하는 사람이라는 거요. 이모가 제게 보여준 그 용기 절대 잊지 않을게요. 승민의 말에는 깊은 감동과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정희를 닮은 단호함이 스며들어 있었고 눈빛에는 미래를 향한 강인한 의지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어린 조카가 아닌 자신만의 정의와 가치관을 가진 성숙한 청년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해가 서서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노을빛이 한강 물결 위에 황금빛 길을 그렸어요. 이정희와 승민은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강변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가볍고 자신감 있었어요. 이모, 이걸 보세요. 승민이 주머니에서 나침반을 꺼냈습니다. 1년 전 이정희가 선물했던 바로 그 나침반이었어요. 항상 가지고 다녀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이걸 보면서 방향을 찾았어요. 이건 단순한 나침반이 아니라 제 마음의 나침반이에요. 이정희는 감동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조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녀의 가슴을 따뜻하게 채웠어요. 그녀는 승민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내 마음의 나침반이 항상 옳은 방향을 가리키길 바란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겠지만 내 안에 있는 정의와 용기를 믿으렴. 석양을 배경으로 두 사람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한강의 물결 위에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어요. 특수작전 사령부 소장과 미래의 UDT 특임대원. 그들의 어깨에는 의지와 희망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함께 걸어가자, 승민아. 더 나은 세상을 향해. 이정희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미래에 대한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네, 이모. 언제나 함께요. 이모가 보여주신 길을 따라 저도 제자리에서 정의를 실천할게요. 한강 위로 마지막 햇살이 반짝였고 벚꽃잎은 봄바람을 타고 계속해서 춤을 추었습니다. 그 속에서 이정희와 승민의 모습은 더욱 빛나 보였어요. 작은 용기에서 시작된 변화의 물결이 더 넓은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희망찬 이야기의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조카를 면회하기 위해 정성껏 준비한 불고기와 갈치조림을 손에 든 채 한 여성이 군부대에서 부당하게 거절당하는 순간 대한민국 UDT 특임대의 강철 중령은 CCTV 영상 한 편을 증거로 권력 남용의 고리를 끊어내며 정의의 심판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1년 후 그녀는 특수작전 사령부 소장으로 진급해 군 내부의 문화까지 바꿔놓았죠. 별이나 권력보다 중요한 건 마음과 사랑을 지키는 거란다. 이정혜 소장이 조카 승민에게 전한 이 한마디가 오늘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 있는 행동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 오늘 이 감동 사연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따뜻한 불씨로 남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의 불의에 맞설 용기가 필요할 때 오늘 들으신 이정혜 소장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저희 사연의 빛에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사연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번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하루에 따뜻한 기적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도 사연의 빛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